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또는 보도되었던 여러 사건 중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페이스북을 창시한 미국 주커버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이 독일 이름입니다. 주커는 설탕이라는 뜻이고 버그는 마운틴, 산이라는 뜻입니다. 설탕산. 옛날에 설탕이 쥐었을 때 설탕이 산만큼 있으면 큰 부자였죠. 이름 그대로 사람은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주에 흥미있는 사진 한 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 안에 프리질라 첸, 중국 여성인데 이 아내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조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화면에 조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 앞에 그 안에 프리실라가 커피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조각의 아랫부분 보시면은 청록색이 있는데 거기에 맨발로 서 있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그 길이가 실물과 거의 비슷해요. 그 색깔이 청록색인 것은 이 저커버그가 청록색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색 계통의 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로고도 파란색이죠. 가슴에서부터 무릎까지 그 은빛 그 옷이 드려져 있죠. 당시 로마 전통에 따라서 좀 헐겁게 그렇게 드려져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지금 40살이에요.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그 서양 남성과 동양 여성의 결혼, 그리고 딸이 셋 있어요. 이것도 지금 세상에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보통 이런 조각상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세웠는데 저커버그는 살아있는 사람을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것도 특이하죠.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처음 창시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꿈은 세상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 부부 사이도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내의 조각상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내의 미덕과 사회적 지위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여성의 미덕은 집안을 잘 관리하고 재정도 잘 관리하고 노예를 잘 통솔하고 다음에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로마 시민으로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헌신, 또 순결함, 모성 이런 것들을 조각상에 표현했습니다. 로마에서 제작된 아내의 조각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초대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왕비였던 리비아 드루실라의 조각상이 제일 유명합니다. 마치 여신 같은 존재로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의미로 로마 전국에 세워졌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그 전에 지속되었던 내전이 종식되고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변방민족과 군사적 충돌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사회적 긴장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과 비교해서는 훨씬 평화로웠기 때문에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드루실라, 그 왕비의 조각상이 저녁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조각상은 죽은 사람을 기념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저커버그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뿐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해서 아내를 기념하는 조각상, 기념물들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경우 강력한 통치자였던 람세스 2세 왕비 네페르타리, 이 왕비를 기념하는 조각상들이 많이 건립됐어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5천 년 전의 사람인데 참 아름답고 세련됐죠. 아름다움 뿐 아니라 힘과 번영의 상징,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그들의 엄청난 부와 권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건축한 건축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이 화면을 보시는 타지마할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가 왕비를 위해서 건축한 것인데 그 안에 묘가 또 요 안에 있죠. 저는 여기를 델리에서 일을 마치고 혼자서 기차 타고 여기를 방문했어요. 2시간 동안 이 건축물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서 시간만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굳은 일도 있는데 그런 굳은 일조차도 그 사람을 영원히 볼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건축물을 지은 그 황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기념물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사람이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입니다. 60년대 초에 암살당한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부인이죠. 남편이 암살당한 후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하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뒤에 오나시스가 붙여지게 됐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50년대 회복기를 거쳐서 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재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는 발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 미국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이 케네디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케네디 이후에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중심부에 개선문이 있죠. 동시에 거기에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들을 기념하는 그런 무덤입니다. 제클린 케네디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그 무덤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저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불꽃을 마련해 주자. 그것이 남편에 대한 적절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최초 청화를 그 자신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은 케네디의 유산을 상징하는 강력한 그러한 기념물이 되고 동시에 제클린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기념하는 샘물 시설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찰스 왕세자비 다이애나를 기념하는 시설물입니다. 다이애나가 그렇게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멀게 느껴졌던 왕실과 일반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혔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던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폭식증이 있다든가 또 정신 건강에도 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리감을 좁혀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다이애나비는 패션업계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다이애나는 고전적 패션 스타일에다가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체니 큰 모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상의 어깨도 굵고 목걸이도 굵은 목걸이, 이런 걸 통해서 90년대에 강한 여성상을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캐주얼한 옷차림도 즐겨 입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녀가 즐겨서 입고 사용했던 그 패션이나 액세서리 그런 거에 대한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끼쳤었습니다. 다이애나비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나 노숙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아서 파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파리에서 베르사유 가는 그 중간 지점에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 들어가면서 경사가 급해지면서 그런 길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차가 굴렀어요. 그래서 시기적절치 않은 그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 저런 일들이 그녀에 대한 그 추억을 더 깊게 하고 그를 기념하는 시설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은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아내 조각상 관련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저커버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